최근 서점가나 유튜브에서 월배당 ETF, 월배당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자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매달 통장에 월급처럼 돈이 꽂히는 삶, 상상만 해도 든든하시죠? 하지만 그 꿈의 이면에는 대부분이 이야기하지 않는 우리가 반드시 받아봐야 할 또 다른 계산서가 있습니다. 바로 세금과 건강보험료 고지서입니다. 최근 온라인상의 한 은퇴자 경험담에 따르면 배당금을 받기 시작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고지서에 뒷목을 잡았다고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는 말이 절로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꿈과 현실의 격차를 숫자로 직접 확인하고 한숨이 아닌 준비된 미소를 짓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평생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60대 박정환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퇴직금과 저축을 합친 6억 원을 고배당주에 투자해서 연 2,500만 원, 월 200만 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을 보며 이제 정말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하는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앞두고 날아온 안내문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첫 번째 폭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였습니다. 연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서자 15.4%로 끝날 줄 알았던 세금이 기존에 받던 국민연금 소득과 합산되어 훨씬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된 것입니다. 진짜 비극은 그 다음에 터졌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날아온 한 장의 통지서. 자녀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자격이 연소득 1,000만 원 초과로 인해 박탈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졸지의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그는 본인의 배당소득은 물론 평생 일궈온 집까지 재산으로 잡혀 매달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박정환 씨는 얼마 전 한 일간지 기사에 나온 65세 은퇴자처럼 늘어나는 세금과 건보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투자했던 주식의 상당 부분을 팔아야 했습니다. 마치 잘 짜인 계획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배당금으로 생활비라는 꿈이 1년 만에 악몽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연 2천만 원이라는 기준선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당소득의 15.4% 세금만 뗀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연 2천만 원 이하일 때 이야기입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같은 소득과 전부 합산됩니다. 소득이 합쳐지면 전체 과세 표준이 커져서 더 높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죠. 박정환 씨의 경우 국민연금 소득 위에 배당소득 2,500만 원이 통째로 얹어지면서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보다 더 무서운 숨겨진 폭병,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은퇴자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득 종류별로 반영되는 비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은 50%만 반영되지만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100% 그대로 반영되어 보험료 산정에 매우 불리합니다. 더욱이 연 금융소득이 1,000만 원만 넘어도 그간 의지했던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건 단순히 보험료를 조금 더 내는 수준이 아니라 내 집과 차까지 모두 점수로 환산되는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어 보험료가 수직 상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현명하게 계획을 세운 은퇴 부부가 있습니다. 이상철, 김영애 부부입니다. 이분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부부가 자산을 나눠 남편과 아내 각각 연 배당소득 2천만 원씩 딱 선을 지켰습니다. 여기에 남편은 월 80만 원, 아내는 월 4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재산은 공시지가 5억 원짜리 집 한 채입니다. 이분들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먼저 재산 점수가 매겨집니다. 5억 원짜리 주택에서 기본 공제 1억 원을 뺀 4억 원의 과세 표준에 대해 약 757점이 부과됩니다. 다음은 소득 점수입니다. 부부의 배당소득 4천만 원은 100% 반영되고 연금소득
1,440만 원은 50%만 반영됩니다. 이 평가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338점이 나옵니다. 이 두 점수를 합친 총 2,095점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면 이 부부가 매달 내야 할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포함해서 약 49만 원에 달합니다. 연간으로는 약 592만 원입니다. 여기에 배당소득세 616만 원까지 더하면 연소득의 22%가 넘는 약 1,208만 원이 세금과 건보료로만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 지레 겁먹고 배당 투자는 답이 없다고 포기해야 할까요? 한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회사에서 연봉을 올려줄 때 세금 더 낸다고 거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금과 건보료를 무서워하며 소득 자체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관리하여 실질 소득을 지키고 늘려가는 것입니다. 공포에 휩싸이기보다 공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금과 건보료를 이기는 현실적인 4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절세의 우산부터 펴는 겁니다. ISA, 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IRP, 연금저축펀드 같은 연금계좌를 최우선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계좌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세금 자체도 비과세, 분리과세, 저율과세 등 막강한 혜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소득을 현명하게 분산하는 것입니다. 절세 계좌를 다 채운 뒤에 일반 계좌 투자를 한다면 부부간 자산을 배분하여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십시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로 계산된다는 점을 이용하는 아주 기본적인 지혜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배당 대신 매도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산을 그대로 싸들고 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주식을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도 아주 현명한 전략입니다. 특히 세금과 건보료 측면에서 배당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대부분의 소액주주라면 양도세가 면제되고 매도 금액의 0.18%라는 아주 적은 증권거래세만 내면 됩니다. 해외 주식은 연 250만 원까지 수익이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 22%의 양도세를 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양도 차익은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배당소득이 부담될 때 성장주 일부를 매도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면 훨씬 유연해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내건보료를 직접 계산해보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의 지역보험료, 모의 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나의 재산과 예상 소득을 입력해 보십시오. 막연한 공포가 아닌 내가 마주할 현실을 숫자로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모든 전략의 시작점입니다.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겠다는 꿈은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무런 준비 없이 뛰어들면 냉혹한 현실의 벽에 부딪혀 한숨만 남게 될 뿐입니다. 오늘 알아본 것처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절세 계좌라는 튼튼한 우산을 쓰고 소득을 분산하며 때로는 매도를 통해 현금을 마련하는 지혜를 발휘한다면 세금과 건보료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며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대신 철저히 준비하고 공부하여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한숨이 아닌 기분 좋은 미소로 만들어가는 현명한 은퇴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함께 지혜를 모으면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